네, 이번 작품은 경기민화 혹은 조선민화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별곡이라는 주제로 조선민화와 그 기물들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방식으로 설치된 작품이고, 그 설치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5개의 비디오를 통해서 다른 그 영상 속에 민화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유와 향유라고 하는 방법으로 관객들도 참여하는 방식이고, 그 참여형 그 프로젝트의 그 설치 방식이 그 각각의 부분을 다시 조합해서 하나의 큰 화폭으로 볼 수 있는 디지털 회화처럼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예술은 벌어져 있는 그 시간의 틈을 좀 메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그 시간의 틈을 벌어져 있는 그 간극을 어떤 작품이나 혹은 기물 혹은 연구를 통해서 관객과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예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그 조선 문화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와는 또 상반되게 개인의 역사라든지 개인의 어떤 태도와 관점 혹은 개인의 역사들이나 그 행위들이나 혹은 그런 위치가 어떻게 경계되고 배치되고 위치되었는지, 또 그 개인의 좀 고민이나 관심사는 무엇인지, 개인의 그 역사들을 통해서 혹은 관심사와 기록들을 통해서 타인이라고 하는 형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과 교류의 시대에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을, 혹은 예술에 대한 그 연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담양인데요. 그 담양의 유년 시절에 뛰어놀던 시골 마을에 사계절 대나무를 보게 되는데, 겨울에 인상이 너무 강해서 눈이 내리고 또 눈이 쌓이고 또 눈이 그 무게를 못 이기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 운치 있는 그 풍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홍도의 고전을 디지털 빗을 입어서 제 어릴 때 유년 시절에 봤던 대나무가 제 눈 연결해서 제작해 봤습니다. 고전은 뿌리라는 생각입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게 지금의 현대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또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또 어떻게 보존하고 가치를 보여지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참 이렇게 해외 전시가 만만치 않은데, 그 비대면 시대에 맞는 창작 작품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전시 개념이 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서 전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김봉도의 나룻배와 고기잡이를 선택했는데,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김봉도의 그 그림을 풍속화나 단순한 그런 기록화로 보지 않고 회화사적으로, 또 박물지적, 또 그런 정치적 관점에서 새롭게 현대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김봉도의 그림을 보면 그 열린 구성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이야기가 더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더 이야기를 이어붙인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서사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나 또 이제 이런 이미지의 원형이 어떻게 유통되어 왔고 소비되고 또 사라지고 있는지, 제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추적과 또 발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천의 북성포구나 또 사라진 또 다른 포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연안의 풍경과 또 지금 현재의 풍경들을 화면 안에 많이 담고 있는데, 그런 풍경들은 지금 이 경기도의 해양도시의 풍경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비슷하게 많이 동시적으로 펼쳐져 있는 게 많아서 어떤 것이 또 닮아 있고 또 다른지 해석하며 이야기나 또 이미지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새로 생성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발견하고 또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표암 강세안과 단원 김홍도의 이제 사제지간을 사자성어로 구성을 한 이제 문자도로 표현을 했거든요. 조선시대 때 미나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바람들을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에 오늘날 지금 현대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그게 다 미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창작 미나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이 특히 뭐 주제든 재료의 구획을 받지 않고 그런 데서 다양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작업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단체전도 있고 내년에 이제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개된 문자도로 전시가 구성이 되긴 하겠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은 책가도 책거리를 새롭게 저의 색감이랑 저의 다른 표현 기법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 있을 때 자식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그린 것. 그분이 자손한테 남겨준 하피첩이라고 하는 부인 되시는 분의 이제 결혼식 치마에 대한 것을 잘라서 거기에 이제 교훈을 남긴 거잖아요.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으로 그걸 쓰셨을까? 저는 아버지는 아니고 어머니지만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최대한도로 화려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제가 홈 스위트 홈이라는 제목을 갖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나는 곧 염원하는 마음을 힘주지 않고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그림을 봤을 때 무겁거나 머리 아픈 것이 아니고 잠깐 일탈을 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그림? 그래서 실증나지 않게 이 긴 세월을 버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채색화의 어떠한 장르를 미나를 좀 발전시켜서 작가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전통의 그림을 어느 정도의 나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 좋은 소재를 갖고 채색이나 뭐 기본적으로 모든 도안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전시를 또 기획 중에 있어요. 지금 계획은 이제 전시를 꾸준히 하는 것, 꾸준히 그런 미디어하고 이런 전통 채색화를 넘나들면서 작품을 여러 사람들한테 선보이는 것, 그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네, 이 작품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껏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깊이는 얇지만 수원 화성에 대해서 이 색깔을 초록색으로 표현하면서 이 화성을 지구로 의식 확대를 하면서 그 천문학과 접목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고자 했던 작품이에요. 그림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껏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고 또 수업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종교를 떠나서 저는 그림을 정신세계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마음도 좀 비우고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움의 철학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해서 작품을 하고 싶고요. 또 제가 수업할 때도 역시 그런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뜻을 전해서 또 그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자기 일상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을 조금 더 위로받고 더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용주사를 보았을 때 아비의 비극적인 삶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신원의 복권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매우 짙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용주사의 핵심을 불단에 모셔져 있는 사도세자의 불전패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전패에 직접적으로 명호를 쓰기보다 정조가 용의 구슬을 아비에게 바치는 장면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저는 미나 작가입니다.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나에 대한 생각은 쉬운 그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쉽다라고 하는 것은 작업하기가 단순하고 쉽다라든가 도상이 간결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읽기 쉬운 그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나 작가로서 저는 현대의 이러한 새로운 상징들을 또 대중적인 코드로 작품 속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제 작업 역시 신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이란 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저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담아주고 또 공감해주는 그러한 존재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생각하는 신이란 제 내면의 또 다른 자아일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신들의 형상을 봤을 때 특정 종교가 연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나가기 위한 용기와 위로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풀어내는 것이 큰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 주제는 용주사와 윤건능이거든요. 용주사와 윤건능 하면은 사도세자와 그 정조의 효심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용주사에 불설대보 부모 운중경 언해라는 그런 목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서예가인 일중 김충현 선생님이 쓰신 탑이 있어요. 한글로 번역한 그거를 그 그림의 바탕에 푸른색으로 깔아서 그 윤건능의 잔디를 형상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주사와 윤건능을 연결해가지고 그 효라는 주제로 작품을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민화에 쓰이는 색상이 굉장히 강렬한 색인데 우리가 이제 강렬한 색을 쓸 때 옛날에는 좀 망설이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민화는 거침없이 모든 강렬한 색을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면 후련하고 통쾌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마음껏 해보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는 게 저는 진정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조금 부족했던 거, 저만의 그림 이런 데 조금 더 좀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개관을 맞이해서 제가 관람을 온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 박물관에 들어왔을 때 장안종 책가도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책가도의 문이 딱 열리면서 이제 수원 화성 1795년으로 제가 들어가서 진달래가 흐드러진 화성 행궁에서 해경궁 홍씨의 진찬연도를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 여행을 해보는 컨셉을 이용해서 저는 이 작품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몇 년 안 됐을 때 전시장을 한번 가서 작품 감상을 하다가 되게 잘 그린 그림도 되게 많고 테크닉도 좋은 그림도 많은데 이제 한켠에 크지 않은 그림인데 그림이 정말 와닿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 그림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게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작품을 하면서 남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림 보고서 너무 따뜻하다. 이 그림은 집에도 한번 걸어놔보고 싶다 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게 저의 민화에 대한 철학입니다. 저는 전통 민화를 토대로 그거를 그림을 보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색감도 연구하고 디테일도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림을 만들어서 거기에 추가로 저의 창작과 저의 기법과 테크닉을 더해서 저의만의 그림을 표현하는 그러면서 수원을 알리는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다산마중이라는 저의 작품은 경기도의 대표 인물이자 제가 살고 있는 고장인 남양주를 대표하는 인물인 정약용 선생님의 업적과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 표현한 작품입니다.
예술이라 함은 회화든 음악이든 다 다른 범주로 나누어지든 공통적으로 내재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공통점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가슴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움직임으로 인해 감동과 치유가 된다면 훌륭한 예술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나를 만드는 한 사람인 저도 제 작품으로 인해서 감동과 치유를 줄 수 있는 따뜻한 미나 작품을 해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저를 미나를 그리는 사람이 아닌 미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여태까지는 종이 위에 물감으로 채색을 하는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앞으로는 재료와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해서 미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가고자 열심히 공부할 계획입니다. 서책으로 가득했던 책가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많은 기물들로 이렇게 채워지게 됐는데요. 저는 그것을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자 욕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점이 주목을 해서 현대인의 욕망을 빌딩으로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금 이 욕망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미래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길상적인 의미를 가진 꽃들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고정관념을 없애고 새로운 상상을 하는 것, 그리고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행위, 그런 것들이 예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질을 생각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예술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소재를 현재의 내가 보는 시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한 2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벚꽃 창신을 넘어서는 상상력, 생각과 그리고 소재와 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자유로운 동시대적인 미술을 하고 싶은 게 저의 계획입니다. 2D와 3D를 넘나드는 그런 저의 작업 방식을 좀 더 강화시키고 싶고,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한 예술의 본질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